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8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벌써 282일 차입니다. 네. 제가 200일 식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200일 쉬지 않고 200일 되신 분들 다시 올려주세요. 네.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같이 또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손명란님 기다리시다가 목이 저기 도망가셨을 것 같습니다. 200일 지났는데 왜 안 불러주시나 그랬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네. 쉬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100일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200일 연속 참석하시고 또 이제 300일 지나면요. 300일 연속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식사 사드리려고요. 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단 좀 올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181페이지예요. 중간 정도 이제 위에서 실제로 여기는 했는데 여기 다시 읽을게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신이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시간과 에너지와 훈련이 필요하다.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가 뭐야? 의식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기 다 써 있는데 우리가 해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다 써 있는 거 있죠.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에너지에 대한 건 에너지가 뭘까? 어디 가서 해야 되지? 한국전력 가서 에너지를 배워야 되나? 전기가 어떻게 들어야 돼? 배워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숙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에너지가 의식, 사랑, 예? 사랑이 어떻게 이걸 써야 하는지, 의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타나셨다. 말분 어머니, 말분 어머니 맞나? 성함을. 네. 어머니도 배우셔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뭐 경력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뭐요? 의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11년째 배웠지만 계속 요번에도 이제 시크릿을 이제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는 네트워크도 아니에요. 그냥 네트워크 한 사람들이 갔을 뿐이지 그 사단법인으로 의식 그냥 시크릿에 관련된 그냥 그 교육비를 받고 교육비도 아니죠. 내가 참여하는 비를 각자 받고서 그냥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왔는데 의식이라는 거를 듣고 듣지만 이 의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믿고 그게 이거 의식이 이거구나라는 거가 알아져 가는 데까지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냥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요번에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느끼면서 그냥 의식에 대한 거, 에너지에 대한 거는 그냥 배워야 하는 거죠. 왜? 내가 본체가 몸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와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문순분 어머니세요. 순분 어머니. 네. 네, 배우셔야 돼요. 연세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 생만 있다라는 거가 또 와닿더라고요. 한 생만 있는데 거기에 정신 세계가 또 생겼다가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정신 세계가 또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정신 세계가 또 다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이 정신 세계를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알고 가는 거, 이게 아는 거가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이 의식이라는 거를 딱 알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잘하면 한 달에 2만에서 5만 달러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의 훈련이 된다면 2만에서 5만 달러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판매자가 되는 것만으로 세금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즐거움과 함께 큰 수익까지 덤으로 벌 수 있을지 모른다.
당신의 직업을 계약자의 입장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고용주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되 당신 대신에 당신의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몇 가지 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겠지만 고객이 한둘이라도 더 생기면 그만큼 사업주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커지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누가 알겠는가? 그 고객들이 단골이 되어 사업 규모를 늘리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사업을 온전히 운영할 수 있게 될런지. 우리 사장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회사가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데는 상당한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 월급이나 주급을 줘야 하고 그 직원이 버는 소득의 25센트나 그 이상을 정부에 내야 한다. 거기에 직원용 복지 혜택 비용까지 추가하면 당신을 독립된 사업자로 고용하는 편이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직원으로 받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세금을 적게 내고 남은 돈으로 당신이 직접 필요한 혜택을 누리면 된다. 결국 당신이 자신의 가치만큼 버는 방법은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이다. 우리의 가치가 어떠냐는 거죠. 한계가 있느냐, 무한대냐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로 뭐 소득도 무한대로서 행복도 무한대. 그냥 내가 행복한 자체가 되어야 되고 모든 세상이 뭐예요? 그냥 나의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그냥 있는 거. 내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내가 무한대냐. 나 자신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게 한계를 내 한계, 내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는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시크릿을 하지만 내가 시크릿을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만큼 풍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마 내가 원하는 삶하고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들어와요.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있다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쬐끔이야. 난 이렇게 살래.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정말 그 생계 유지만 해서 살다가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좀 여가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지내고 뭔가 계속 나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발전시키면서 나중에는 뭐야? 자아실현.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알고 이 내 가치를 크게 또 펼쳐야 되는 것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가치를 안다면 내가 무한대의 능력이 있고 무한대의 모든 것들을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알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결과에 그 보상을 받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한 말씀이 옳다.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아 갖고는 절대 부자가 못 되지.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수당이 한정적으로 들어온다든지 내 몸과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면서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찾게 되거나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어, 직장을 잡을 거면 수익의 몇 퍼센트를 떼어달라고 해. 그럴 게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해. 뭔가 내가 성과 낸 대로의 몇 퍼센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아니면 뭐예요? 직접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충고 아닌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가장 나의 능력대로 그 이상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 모두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지금 요거 페이지 다 넘어갔고 185페이지 백만장자 마인드 12페이지 12단락이에요. 둘 다 가질 수 있다. 부자는 둘 다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한다. 부자는 풍요로운 세상에 산다. 가난한 사람은 한정된 세상에 산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과 대개의 중산층은 부족함을 바라본다.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거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토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질 수 없어. 적당하게 살아야 돼. 너무 욕심내지 마. 이런 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두 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 요번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시크릿 했다고. 그래서 뭐냐니까. 하기 싫음을 시크릿 한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걸.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원하지 않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이 에너지를 써서 정말 이걸 다 그 능력대로 모든 것을 펼쳐내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기능이 있죠. 그 몸의 기능과 이런 기능은 갖고 태어난 게 있어요. 기능을. 근데 그 기능과 진짜 내가 무한대로 이렇게 막 뭔가를 펼치는 거랑은 다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거를 했더니 안 하는 게 이루어지더라. 어이구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왜 안 하죠? 저도 요번에 참 많이 느꼈는데 안 해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능력이 있고 참 그 괜찮은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 어제 어이고 그 친구랑 어제 이제 그 한 2시간 좀 넘게 미팅을 했어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죠. 그래서 그 안 하는 게 왜일까? 그게 다 뭐예요? 저 역시도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왜일까?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우리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왜 안 한다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다 문순분 어머니도 네 무한대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예, 다 있다는. 이미숙 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있잖아요. 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있다는 거죠. 안 믿어요. 그 두려움도 있어요.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어이구 우리 윤미경님 두려움, 네, 두려움, 불신, 하기 싫은 거 이게 왜 있냐는 거죠. 근데 얘가 우리는 태어날 때 순수하게 태어나는 거죠. 순수하게 태어나서 그냥 입력된 대로 우리가 이제 커 나간단 말이에요. 입력된 대로 내 정신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뭘 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저도 안타깝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꾸준하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죠.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 기다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아 이걸 안 하는구나. 정말 안 하는구나. 그게 있잖아요. 그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이 있잖아요.
3살 이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신념이 생기면서부터 신념이 엄마하고 관련된 것이고 엄마하고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마한테 두려운 거, 버려질까 봐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버려질까 봐 두려우니까 두려운데 그걸 포장하려니까 하기 싫은 거로 하기 싫은 게 아니죠. 못할까 봐 두려워서 하기 싫은 거로 하고 몰라서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계를 이렇게 딱 뭐예요? 짚고 있기 때문에 그쵸. 모르는 거죠. 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할까 봐. 잘하는 걸 몰라서. 맞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몰라서 못 믿는 거죠. 불신. 민규님 불신이구만. 불신. 불신. 맞아요. 이거 다 제 거예요. 저도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 사건으로 쇼크가 왔었던 날을 찾아서 거기서 끊임없이 맥락은 바꿔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막 이렇게 봤어요. 하기 싫은 거. 그러면서 첫날하고 둘째 날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들으면서 엄청 반성을 하고 좋은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첫날만 하고 또 가세요. 뒷날은. 참 첫날은 어떤 그런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들었더라면 이튿날은 여러분들의 그걸 이제 계속 안 하신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표출을 해버리면 또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도 안 믿어서 그런지 제가 제 정신 세계에서는 안 믿어서 좀 믿으라고 증거를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되게 야 대단하게 참들 순수하게 잘 믿고 세부적으로 참들 엄청 잘하신다.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순간 시크릿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요 통장에 이제 뭔가 이게 돈이 얼만큼 또 뭐가 빠져나갈 게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빼고 뭐 아유 몰라 그냥 들어온다 하니까 들어오겠지 하고 순간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돈이 쑥 들어왔어요. 그게 한 100여 명 1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왔지 하니까 카드사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찾아봤어요. 왜 들어왔는지. 그냥 뭐 내 거겠지 하고. 그냥 카드사 그 삼성인가 롯데인가 어디서 돈이 툭 들어온 거예요. 너무 웃긴 거 있죠. 여기 요 통장에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툭 들어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순간 그런 게 있었네 하고 이렇게 막 발표들 할 때 나는 뭐가 있었지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계속 믿거나 뭐 하질 않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증거들을 어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좀 더 많이 저항감도 있었지만은 내가 성공하기 싫어하는 엄마한테 저항하는 뭔가 엄마 저항하면서 내가 망가져야지 엄마한테 복수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그냥 저항하는 것도 나고 요새 제가 인제 저항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려고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그러는 거야. 우리 팀들이 뭐 이래 갖고 이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인제 잘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들 해요. 본인들 생각대로. 근데 본인 생각들이 무한대의 어떤 잘 되기 위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은 아직 3살 이전에 쇼크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그 아이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행위가. 그러니까 무한대의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대로 막 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또 보면 왜 그렇겠네. 힘들겠네." 하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그 저항감들 말을 안 듣는 그런 걸 듣는 거예요. 그 보면서도 제가 그게 다 제 거라는 걸 또 보는 거예요. 보는데 또 놓기 싫어하는 게 있고 근데 제가 인제 어제 저녁에부터 인제 그 시크릿을 또 하면서 "저항감을 모두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저항감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도 시크릿을 어제 저녁에 또부터 했거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겠다라는 어떤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젊은 친구들이 또 막 있잖아요. 그 친구들 하는 것도 보면서 '야 다들 너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지? 엄청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세요, 쪼개서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무한대의 능력으로 그냥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그것이 엄마에 대한 게 있어요. 버려진 내가 잘못 기억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못 기억하고 해석한 것 때문에 자꾸 어때요? 그 잘못 기억한 대로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닌데 버려질까 봐 버릴 것 같아서 잘하면서 저항감 있는 걸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려놔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그냥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걸 한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곧 그냥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건데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모든 걸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모두 다 시크릿의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쵸? 대가예요. 저항하고 엄마한테 저항해서 그런 것도 갖고 있고 내가 못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든 성공하면서 가족과 잘 지내고 싶은가?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으냐 이거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은지 가족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지. 제가 어제 인제 동생한테 또 전화를 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근데 오빠하고는 오빠는 왠지 인제 괜히 막 심통을 엄청 내더라고요. 제가 12월 달인가 12 월에 시크릿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오야, 오야." 가락하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 가고 나서는 혼자 막 부르부르부르 그냥 화가 막 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죠. 엄마를 저 혼자 차지했더니 인제 뿔뚝 나는 어릴 때 뿔뚝뿔뚝했던 게 이제 확 참고 있던 게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래, 그래. 오야, 오야." 하면서 가라는데 그냥 뭘 톡을 보내도 막 툭툭해서 그냥 연락을 아예 안 해요. 좀 많이 풀어지고 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때 받아 주려고 제가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감정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이 인제 다시 손을 내밀 때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인제 엄마로부터 해서 또 인제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한 잘못 해석된 것들과 이 가족 간의 형제들 간에 엄마를 두고 쟁탈전을 했던 게 있어요. 그 오빠는 엄마를 빼앗겼다라는 게 있고 근데 또 동생도 뭔가 심술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보다는 잘 소통이 되는데도 어제 또 뭐 그래." 뭐 하면서 "장인어른은 괜찮아?" 어째 저째 그러고 "언제 뭐 수술 몸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래서 "수술 언제 하냐?" 그러고 뭐 물어보고 이러면서 "그래 우리는 뭐 우리 인제 뭐 이렇고 저렇고." 뭔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뭐 딸이 또 인제 그 9월 달에 인제 아기를 놓게 되면은 또 집에서 하는 거에 뭐 저 빼고 다 담배를 피워요 집안에. 무슨 너구리 소굴도 아닌 거 있잖아요. 뭐 저 빼고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이제 하나 한 명 한 명 담배를 끊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아빠 담배 끊어야 된대." 했더니 "나 안 피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인제 동생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뭐 하루아침에 되냐는 등 이제 아빠 편인 거예요. 근데 아빠 편보다도 인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뭔가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면에는 인제 이 뭔가 불평불만이 있어요. 누나에 대한 게. 엄마를 빼앗겼다는 거에 대한 그게 불평불만이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 하는데 끊는데 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삐끌려서 얘기하고 "뭐?" 하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시크릿을 했어요. 안 들어요, 제 말을. 저는 제 말을 정말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올케가 그러는 거야. 언니 말 언니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제 말을 정말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크릿을 했어요. 그래 언젠가는 왜냐면 동생이고 오빠기 때문에 이 좋은 시크릿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안 듣는데 진짜 아이들은 제가 그냥 강압적으로든 듣게 해요. 큰애랑 둘째는 왜 들어야 되는지를 좀 알아요. 근데 막내는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알력으로 들게 해요. 듣게 해요. 그냥 장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그 나중에 알 때가 있겠지 하고. 근데 인제 그 오빠나 이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언젠가는 알아서 들어와서 듣고 스스로 듣고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인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크릿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잘 지내고 싶은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저도 그래서 오빠나 남동생하고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데 그들이 인제 저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인제 느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죠. 시크릿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래서 가족하고 잘 지내고 싶은지도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오빠나 뭐 더 남동생이나 언니나 누나나 뭐 이렇게 가족 간에 잘 지내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잘하면서 즐기며 놀고도 싶은가? 사업을 잘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잘하면서 뭐요? 즐기면서 놀고도 싶은지. 저도 얼마나 일벌레인지 제가 일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 또 있잖아요. 시스템 만든다고 작년부터 그냥 일밖에 모르다가 '그래 즐기면서 일을 하자.' 그래 갖고 막 약속을 막 잡았어요. 발공사는. 근데 보면 즐길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뭐 "언제 팔공산 가자. 1박 하고 오자." 그래서 아마 제가 5월 2일 날 아침에는 뒷자락이 팔공산인 데서 제가 반짝방을 할 겁니다. 그래 갖고 날짜 막 잡고요. 5월 7 일은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서 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그냥 여기만 앉아 가지고 여기서 붙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뭔 그 일벌레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책상을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데다가 또 이 줌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책상 지키고 여기 있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난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요새 팔공산에 한번 저번 주 월요일 날인가 올라갔는데 어제도 그렇잖아요. 푸른 막 나무 보고 초록색 잔디 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이 갑자기 막 넓어지는 것 같고 막 산 봉우리도 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보는 게 다가 아닌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로 아직 저희는 오감에 속잖아요. 오감에 속으니까 인제 오감에 속아서 이렇게 막 환하니 막 시원하니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래 자연을 좀 즐기면서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막 약속을 인제 잡았어요. 5월 초에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서 즐기면서 하려고. 그래서 이야 장월희 님 네 반갑습니다. 이야 화면도 켜 주시고 운동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았다면 "오빠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그러고 동생 "저건 저것이게." 하면서 미음, 치은, 니은 막 이러면서 욕이 튀어나오면서 있잖아요. 이 미음 하면서 니은 하면서 막 욕이 튀어나와 "뭐 저런" 막 이러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미" 하면서 막 욕을 막 튀어나오거든요. 동생 막 있잖아. "저 뭐 저런" 하면서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인제 그렇게 욕을 할 텐데 그런 인제 분노도 막 있고 제가 인제 상당히 분노도 많고 막 인제 이랬는데 그래도 그중에 엄마를 차지한 게 저였는데 끝까지 차지한 게 저였는데 제가 차지했으니까 제가 인제 모든 마음을 넓게 쓰고 모든 것들을 인제 제가 품어야 한다라는 거를
또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업적으로나 모든 것들 하고 계신 거를 잘 하고 계신지,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지, 사업을 하면서도 즐기면서 놀면서 하고 계신 건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하시라고요. 부자를 원하시라고요. 그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쪽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뭐요? 둘 다 모두 가족하고도 관계가 좋으면서 사업도 잘하고 즐기면서 모두 다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가족 관계 모든 것들이 잘 지내고 있나?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네, 그게 에너지가 막혀버려요. 그런 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막혀버리면 잘 되다가도 이게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도 먼저 체크해보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불편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잘라서 구체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루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몸이 아닙니다.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고요. 또 우리는 기쁨으로 있어야 되면서 행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